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들려드릴게요. 결혼 30년 차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상간녀를 법정까지 끌고 가서 8천만 원을 받아낸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여자는 저희 집 앞 복도에서 이웃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거든요. 철수 씨 부인 맞죠? 저 철수 씨 여자친구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6개월이 되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안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철수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발견했습니다. 목덜미 부분에 묻어있던 선명한 립스틱 자국. 제가 쓰는 색깔이 아니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다음날 아침 립스틱 묻은 셔츠를 들고 물어봤을 때 철수의 당황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 그거 어제 회식 때 김대리가 취해서 실수로 부딪힌 것 같은데. 김대리? 40대 남자 김대리가. 김대리가 언제부터 립스틱을 발랐어?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른 여직원이 김대리 부축하다가 실수로. 변명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철수의 행동이 하나둘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핸드폰이었어요. 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면을 뒤집어서 놓거나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줘. 내 거 충전 떨어져서. 왜? 당신 거 충전기로 충전하면 되잖아. 전에는 서로 핸드폰을 자유롭게 썼는데 갑자기 까칠해졌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전에는 6시면 집에 왔는데 8시, 9시로 점점 늦어졌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하지만 회사에 전화해보니 6시에 이미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건 향수였습니다. 어느 날 철수에게서 달콤하고 꽃향기 나는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여보, 무슨 향수 냄새가 나는데? 향수. 무슨 향수 냄새가 난다는 거야? 나 참 왜 이렇게 요즘 예민해? 지하철에서 묻었겠지. 지하철에서 향수가 이렇게까지 뵐 수 있을까요? 6개월 전 저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철수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잠든 철수 옆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에게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지금 나이가 52세입니다. 이 나이에 새 출발이 가능할까요? 제 취업은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요? 큰아들 준호는 대학교 3학년이에요.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아직 2년은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딸 수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엄마는 왜 이렇게 잠이 없어? 자꾸 뒤척이니까 나까지 잠이 안 와. 옆에서 자던 수진이가 투덜거렸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서. 아빠랑 싸웠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딸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내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모른 척 하자고. 철수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어차피 나이 든 여자와 젊은 여자 누가 이길지는 뻔한 일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 철수도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철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가고 아예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회사가 바빠서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참아줘. 참아달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아시나요? 6개월 동안 저는 완벽한 아내 연기를 했습니다. 화가 나도 웃었고 서러워도 참았고
의심스러워도 믿는 척했어요. 아침에는 여전히 철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와이셔츠는 빳빳하게 다려주고 양말까지 신경 써서 챙겨줬습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복받은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수진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복받은 아빠라. 그 복받은 아빠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안다면 뭐라고 할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 나이는 몇 살이지? 예쁠까? 나보다 젊을까? 당연히 젊겠지. 철수가 왜 나를 버리려는 걸까? 때로는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대답은 뻔했죠. 52세 아줌마가 대놓고 바람필 정도의 젊은 여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데? 철수 빨래, 요리 청소, 육아.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끝이야.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다. 정말 피곤했습니다. 매일매일 연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철수와 함께 있는 젊은 여자를 말입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세련된 옷차림. 제가 20년 전 모습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보는 줄도 모르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철수 팔짱을 끼고 철수는 그 여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마트 입구 기둥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 정말 하고 있었구나. 알고 있던 일이었지만 직접 보니까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철수에게 뭔가 간절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입모양을 보니 언제까지 기다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그 여자를 달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 여자도 철수도 진짜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양념을 제대로 넣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이 찌개 왜 이래? 너무 달고 짜. 수진이가 투덜거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철수는 여전히 늦는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회식이요. 방금 전까지 그 여자와 함께 있었으면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6개월 동안 충분히 기다렸다고. 이제 정말로 뭔가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거.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주부였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분리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철수가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 비밀번호 왜 바꿨어? 다음날 아침에 물어봤더니 철수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게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정기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회사에서 개인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관리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썼어요.
철수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통장 관리는 제가 했으니까 카드 사용 내역 정도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강남 쪽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2인분씩. 여보, 화요일마다 강남에서 뭐 해? 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미팅이야. 응,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거짓말이 늘었어요. 전에 철수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백화점에서 여성용품을 산 내역도 있었어요. 향수, 목걸이, 가방. 제가 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샤넬 향수. 카드 내역서를 들고 물어봤더니 철수가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아, 그거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이야. 어머니 생신이 언제였다고? 다음 달이야. 미리 준비한 거지. 시어머니 생신은 6개월 후인데 미리 준비한다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평생 값비싼 화장품은 사용 안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샤넬 향수를 드린다고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아직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갔어요. 수진이가 체육복을 깜빠먹었다고 해서 급하게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려는데 입구 쪽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여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철수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마트에 갔다가 돌아와도 그 여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지금 오빠 와이프 봤어요. 생각보다 나이 들어 보이네요. 설마 했는데 정말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아요. 키도 작고. 아, 오빠가 왜 저런 아줌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줌마라고요. 저를 아줌마라고? 빨리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요. 아이들도 다 컸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제가 언제 이혼한다고 했습니까? 그 여자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어요. 오빠, 저 정말 기다리기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예요? 저는 가슴이 쿵쿵거려서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아파트 후문으로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집에 와서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여자가 정말로 철수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거짓말이었겠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철수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정말 낯설어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사람 있어. 새로 들어온 사람. 왜? 궁금해서. 글쎄 몇 명 있기야 하지. 젊은 여자도 있어. 철수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여자. 뭘 그런 걸 물어? 아니야, 그냥. 이상하게 왜 그런 걸 물어봐. 철수가 약간 짜증을 내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대답했는데 지금은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밤 철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철수 옷을 뒤져봤습니다. 바지 주머니, 셔츠 주머니. 그런데 정말 나왔어요. 작은 쪽지 하나가. 오빤 언제나 내 맘속에 있어요. 사랑해요, 지영이다. 지영이요. 그 여자 이름이 지영이구나. 손이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쪽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철수한테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결국 쪽지는 다시 원래 자리에 넣어뒀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영이라는 여자가 제게 직접 연락을 한 거예요.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철수 씨 부인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철수 오빠 회사 동료예요. 오빠라고요. 회사 동료가 왜 오빠라고 부르죠?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만나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 아니, 철수 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이 여자가 바로 지영이고 철수와 바람 피우고 있는 상간녀였던 거예요.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부인께서도 알아야 할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인데요? 전화로는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무슨 큰 결심을 한 것처럼요. 글쎄요. 제발요. 1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결국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상대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우리 동네 카페였어요. 그 여자가 정한 곳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역시 일주일 전에 본 그 여자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어려 보였어요. 많이 잡아도 30대 초반. 저보다 20살은 어린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수 오빠 여자친구 지영이에요. 역시 지영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언니께서 오빠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언니라고요. 이 여자가 지금 저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누구를 힘들게 했다고요? 오빠가 집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대요. 언니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의심도 많이 하시고. 이게 뭔 소리예요? 제가 철수를 힘들게 했다고요? 그런 말을 누가 했다고요? 오빠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기 싫을 정도라고.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철수가 이 여자한테 저를 어떻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오빠를 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놓아주다니? 오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언니랑은 이미 정이 떨어진 것 같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저를 사랑하세요. 언니보다 훨씬 더 많이요. 그 여자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 남편이 직접 말해야 할 일 아닌가요? 왜 당신이 나서는 거예요? 오빠가 언니한테 상처 주기 싫어하셔서 직접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상처 주기 싫어서요? 6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운 게 상처 주기 싫어서예요. 그럼 당신이 대신 상처를 주겠다는 거네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철수와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모텔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까지. 언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보여준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철수가 그 여자와 웃고 있는 모습, 다정하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모습. 30년 결혼 생활 중에 저와 찍은 사진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벽 3시쯤 철수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늦었네. 회식이 길어져서. 또 거짓말이었겠죠. 지영이와 함께 있었을 테니까요. 목이 마르네. 물 좀 떠다 줘. 평소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물을 떠다 줬을 텐데 그날 밤만은 그럴 수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어. 직접 마셔. 철수가 이상한 듯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영이가 보여준 사진들도 증거긴 하지만 제가 직접 잡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불륜 전문 탐정사무소가 꽤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남편 불륜 의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어떤 상황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로 상담을 받으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기본 조사비가 300만 원이고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2주 정도 걸립니다. 300만 원. 만만치 않은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현금으로 선불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서 제 적금을 깼습니다. 그동안 몰래 모아둔 용돈이었어요. 탐정사무소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50대 남자 탐정이 저를 상담해줬어요. 부인께서 직접 본 건 언제쯤이세요? 일주일 전쯤. 아파트 단지에서 봤어요.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은 아시나요? 이름이 지영이라는 것 정도만.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남편분 직장과 동선을 파악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탐정에게 철수의 사진과 회사 주소, 자주 가는 장소들을 알려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있었는데 얼굴이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상한 말? 우리 아빠가 젊은 여자랑 다닌다고 누가 봤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학교까지 퍼진 건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같은 아파트 사는 민정이가. 민정이 엄마가 봤다고 하던데요. 민정이 엄마. 우리 동네에서 소문 제일 빨리 퍼뜨리는 분이죠. 엄마 그거 사실이에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물어봤어요. 수진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소문일 거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믿으면 안 돼. 정말요? 정말 소문이에요. 그럼 당연히 소문이지.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철수가 들어오자마자 따져봤습니다. 여보, 우리 동네에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 당신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소문. 철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헛소문이라고? 정말 헛소문이야. 당연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지영이라는 여자는 누구야? 그 순간 철수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이, 그래, 지영이. 나 그 여자 만났어. 뭐라고? 어제 만나서 이야기했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던지, 집에 오기 싫다고 하던지. 다 들었어. 철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여자가 당신을 만났다고? 그래. 그리고 사진도 봤어. 당신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 말이야. 미수가 30년이야, 철수야. 우리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30년 동안 나는 뭘 했는데? 당신 빨래하고 밥 해주고 아이들 키우고. 그런데 이게 끝이야. 미수가 들어봐. 그건 뭐가 그거냐? 설명해봐. 6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난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정신이 나갔다고? 그럼 지금은 정신이 들었어. 그래,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미수가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철수야, 나 변호사 만나볼 거야. 변호사? 그래, 이혼 변호사. 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미수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6개월이 기회가 아니었어. 그때는 내가 헷갈렸어.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 너 말고는 안 돼. 확실하다고?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건데? 끝낼 거야. 완전히 끝낼 거야. 믿을 수 없어. 미수가 제발. 그때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지영이라고 떠 있더라고요. 받아봐. 뭐? 받으라고. 그 여자 전화.
철수가 당황하면서 전화를 거절했어요. 왜 안 받아? 받아서 끝낸다고 말해봐. 지금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고? 언제가 때야?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아요? 빨리 연락 주세요. 맞지? 그 여자가 얼마나 당신한테 매달리는지. 철수가 핸드폰을 끄려고 했지만 저는 막았어요. 끄지 마. 정말로 끝낼 거면 지금 당장 전화해서 끝내라고 해. 미수가 못하겠어. 그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결국 철수가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응, 나야. 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미안해.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응, 나도 사랑해. 마지막에 나도 사랑해라고 하는 걸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맞지? 이게 끝내는 거야. 미수가 갑자기 끝낸다고 하면 그럼 언제 끝낼 건데? 조금만 시간을 줘. 시간을 달라고? 6개월도 모자라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좋아. 당신이 끝내지 않으면 내가 끝낼 거야. 뭘 끝낸다는 거야? 우리 결혼. 내가 끝낼 거야. 그날 밤부터 저는 각방을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수진이 방으로 와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아니야,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옮을까 봐. 정말요? 그럼. 하지만 수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벌써 증거를 잡았습니다. 벌써요. 네, 어제 저녁에 강남 호텔로 들어가는 걸 찍었어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증거를 잡고 나니 충격이 컸습니다. 사진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탐정사무소에 가서 사진들을 봤어요. 철수와 지영이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입맞춤하는 모습까지.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왔구나.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영이라는 여자와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지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는 철수 핸드폰에서 몰래 베껴뒀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의 목소리였어요. 어제 카페에서 들었던 그 젊고 당당한 목소리. 저예요. 김철수 부인.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어제 못다 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후 2시. 어제 갔던 그 카페에서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다음날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렸어요. 지영이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좀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왔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뭔가 과시하려는 것처럼요. 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앉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내가 어제 당신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을요? 당신 말대로 철수를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지영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당신이 철수와 진짜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당연히 있죠. 저희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럼 철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니 지영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재산이요? 그런 건 왜? 결혼하려면 알아야 할 거 아닌가요?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지, 집은 어디서 살 건지. 오빠가 알아서 하시겠죠. 오빠가요? 철수가 지금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사실은 빚이 없어요. 하지만 지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빚이요? 네. 집 대출이 3억, 아들 대학 등록금 대출이 5천만 원, 신용대출이 2천만 원.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많이요? 그래요. 그리고 아들이 아직 대학교 2년 더 다녀야 하고, 딸도 대학 보내야 하고.
당신 결혼하면 그 돈 다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지영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철수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연봉 4천만 원이에요. 세후로는 3천 조금 넘고 그 돈으로 빚 갚고 애들 교육비 대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지영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제가 차갑게 물어보니 지영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철수 나이가 56세예요. 이제 정년까지 14년 남았고 승진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당신은 지금 32이니까 철수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게다가 철수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나중에 간병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지영이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언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빠가 저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요. 정말로. 저는 가방에서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영이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어젯밤 사진이에요. 당신들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누가 찍은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철수가 어젯밤에도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죠. 지영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사람을 시켜서 미행한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사생활 침해잖아요. 사생활 침해요. 내 남편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사생활 침해를 얘기해요. 빼앗아간 게 아니라 오빠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선택했다고요. 그럼 왜 아직도 나와 같이 살고 있어요? 왜 이혼 얘기를 안 꺼내요? 그건 언니 때문이죠. 언니가 놓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 안 놓아준다고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괴롭혀요. 현실을 말해주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지영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방을 들었어요. 언니, 저 그냥 갈래요. 더 이상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잠깐요. 제가 지영의 팔을 잡았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뭘 더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철수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럼 물어볼게요. 철수가 저와의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결혼 기념일이요? 네. 다음 주가 우리 결혼 30주년이에요. 그런데 철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지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당신이랑 제주도 여행 간다면서요? 제주도요? 그래요. 우리 결혼기념일에 당신과 여행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안 했다고요. 그럼 철수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지영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제주도 여행은 다음 주로 계획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는 뭐예요? 다음 주에는 지영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모르죠. 철수가 당신한테 말 안 했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이라는 걸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린 채 당신과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지영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철수가 왜 나와 이혼하지 않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재산 분할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언제 이혼할 거냐고. 지영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저예요. 네, 지금 언니랑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해요? 네, 조금 더 기다리라고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철수가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지영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는 거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이 저를 쳐다봤어요. 만족하세요? 뭐가요? 오빠가 정확한 날짜는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시겠어요? 철수가 정말로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이요?
그래요. 철수는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왜 이혼하지 않아요? 왜 30년 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요? 지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철수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니에요. 그럼 계속 기다리세요. 1년, 2년, 10년이라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뭐요? 우리 집에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주지 말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철수와 결혼하게 되면 그때는 당신이 모든 빚을 책임지세요. 알겠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만 가봐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나오면서도 지영이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조금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불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지영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왜? 지영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당신이 뭔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이상한 말? 현실적인 말을 했을 뿐이야. 현실적인 말이 뭐야? 당신 빚 이야기, 연봉 이야기, 앞으로 생활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왜 말해? 그 여자가 정말로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확인해서 어쩌려고?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던데. 돈 얘기 나오니까 바로 얼굴이 굳어지더라. 철수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철수야, 응. 당신도 진심이 아니잖아. 정말로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왜 이혼 안 해? 30년 된 나와 왜 아직도 같이 살아? 철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미로 만나는 거잖아. 일종의 취미 생활인 거지. 미수가. 그런데 그 취미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어.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왔습니다. 철수가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철수야. 절규하는 제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이웃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당신 밥 해주고, 와이셔츠 다려주고, 양말까지 챙겨주고. 아이들 기저귀 갈 때도 당신은 잠만 잤고, 애들 아플 때 병원 간 것도 나고, 밤새 간병한 것도 나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 부모님 제사상 차리는 것도 나. 명절 때 온 집안 청소하는 것도 나. 시댁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나였어. 당신이 뭘 안다고? 30년 결혼 생활이 뭔지 알아? 하지만 오빠가 그렇게 사는 게 불행했다고. 불행했다고? 불행했으면 30년 전에 헤어졌어야지. 저는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철수야, 내가 언제 당신을 불행하게 했어? 언제? 미수가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야? 당신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복도에 흩어진 녹음기를 발로 찼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아내는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건 그때 그냥 그냥이라고? 그냥이라고. 이웃들 앞에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할 때 누가 위로해줬어? 승진 안 된다고 술 마시고 들어올 때 누가 뒷바라지했어?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누가 밤새 상복 준비했어? 누가 문상객들 음식 준비했어? 내가 그렇게 믿고 답답했으면 왜 30년 동안 같이 살았어? 그때 지영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랑이 끝났잖아요. 제가 지영이를 노려봤습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누가 끝났다고 했어? 오빠가 뭐? 오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언제? 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못하잖아. 왜냐하면 철수가 한 번도 이혼하자고 안 했거든. 철수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렇지? 당신 한 번도 나한테 이혼하자고 안 했잖아. 왜 안 했을까? 정말로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녀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숙 씨 이제 그만하고 집에서. 아니에요. 지금 끝낼 거예요.
저는 지영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32살이죠. 나는 55살이에요. 23살 차이 나죠. 20년 후에 당신이 52살이 되면 철수는 79살이에요. 그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모르죠. 당신은 지금 젊고 예쁘니까 철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영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하지만 나는 달라요. 30년 동안 철수의 모든 걸 봤어요. 시끄럽게 코 고는 것도, 이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도, 감기 걸려서 콧물 흘리는 거.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살았다고요. 이웃들이 웅성거렸어요. 당신 월급이 얼마인지도 알고, 용돈을 어디 쓰는지도 알고, 어떤 속옷을 입는지도 알아요. 지영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부부예요. 화려한 데이트나 달콤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요. 당신이 아는 사랑이 뭐예요? 제가 지영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호텔에서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뭐예요? 당신이 철수에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죠. 당신은 철수를 모르거든요. 저는 철수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당신도 이 여자를 몰라. 이 여자가 돈 얘기만 나와도 얼굴 굳는 거 봤어. 당신한테 빚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관심 없어지더라고. 지영이가 펄쩍 뛰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이었어도 당신 반응은 진짜였잖아요. 저는 이웃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들도 봤죠? 이 여자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계산적이라니. 그럼 뭐예요? 사랑이면 가난해도 괜찮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집안에서 수진이가 울면서 나왔어요. 엄마, 그만해요. 부끄러워요. 이렇게 싸우지 말아요. 딸이 울면서 말하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이유는 엄마는 엄마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수진이가 지영이를 쳐다봤어요. 아줌마 진짜 우리 아빠랑 사귀는 거예요?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엄마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아빠를 쳐다봤어요. 아빠도 정말 이 아줌마가 좋아요? 철수가 딸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수진아, 대답해주세요. 정말 좋아요? 아빠도 혼란스러워. 혼란스럽다고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왜 엄마를 속였어요? 왜 우리를 속였어요? 수진아,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그 말에 철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철수가 지영이를 쳐다봤어요. 지영아,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지영이가 경악했어요. 뭐라고요? 그만하자. 끝내자. 오빠, 농담하는 거죠? 농담 아니야. 정말 끝내자.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요? 갑자기 왜요?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어. 생각 없이라고요? 6개월 동안이 생각 없이였다고요?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지영이가 철수에게 매달렸어요. 오빠 안 돼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영아, 저 정말 오빠 사랑해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줌마. 아줌마가 이렇게 만든 거죠?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오빠를 협박했죠? 협박이요. 제가 언제 누굴 협박했어요? 지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부녀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정리하시죠. 이웃들도 많이 놀랐어요. 지영이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 담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면.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철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수가.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철수야.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살 건지 정해야 해.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철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수가, 나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없을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말로.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딸이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들도 모두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당신이 모든 걸 책임져. 이 일로 인한 모든 것들. 그럴게. 뭐든지 할게. 저는 지영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안 할게. 절대 안 할게. 지영이가 마지막으로 철수를 쳐다봤어요. 오빠.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지영이는 사진들을 모두 주워 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웃들도 하나씩 돌아가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낸 후였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정말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올게. 변호사 사무실? 왜? 지영이 상대로 소송 걸 거야. 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소송이라니. 뭔 소송?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그리고 명예훼손. 미수가 그럼 또 시끄러워질 텐데. 시끄러우면 어때? 우리 가족이 당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야.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 여자가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인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 그리고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1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진을 뿌린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형사처벌까지요. 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지영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지영이는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2주 후 법원에서 1차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는데 예전에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고 완전히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차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피고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영이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저희 의뢰인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상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하다고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그때 지영이가 직접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요? 저도 잘못을 인정해요. 하지만 1억은 너무. 제겐 큰 돈이에요. 저 혼자 바람핀 것도 아니고. 너무 많다고요. 그럼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끼친 피해는 얼마로 계산해요? 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받은 충격은요? 이웃들 앞에서 당한 수치는요? 당신이 복도에서 사진 뿌리고 소리 지를 때는 생각 안 했어요. 결국 1차 조정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달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서니까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고 대리인,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영이가 어떻게 저희 가족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악질적으로 행동했는지. 증거들도 제출했어요. 복도에서 찍힌 동영상, 이웃들의 증언서, 수진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증명하는 상담 기록까지.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이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랑한다는 핑계로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딸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이웃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변상하겠습니다. 하지만 1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판사가 물어봤어요. 피고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이 일 때문에 소문이 나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지영이도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이사도 해야 했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아서 현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판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원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지영이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 보니 조금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화가 더 컸어요. 판사님,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피고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저희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고, 제가 양보하자고 했을 때도 더욱 악질적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인 제 딸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이웃들 앞에서 저희 가족을 망신시켰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런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3주 후에 판결하겠습니다. 3주가 길게 느껴졌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김지영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 8천만 원. 1억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큰 돈이었어요.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공식 사과하고 향후 원고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영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8천만 원을 어떻게?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법정을 나오는데 지영이가 뒤따라오더라고요. 저기요. 뭐예요? 8천만 원은 한 번에는 못 드려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분할로 드릴 수는 없을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그때 철수가 말했어요. 지영아, 오빠, 지영이가 희망에 찬 눈으로 철수를 쳐다봤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오빠. 그럼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철수의 차갑고 단호한 말에 지영이가 절망했어요. 오빠도 절 버리는 거예요?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각자 살아가자. 오빠. 그럼 정말 끝인 거예요? 그래. 정말 끝이야. 결국 지영이는 울면서 사라졌어요. 6개월 후 지영이로부터 첫 번째 배상금이 들어왔어요. 매달 200만 원씩 4년에 걸쳐서 갚기로 한 거였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지영이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이 많지 않아서 배상금 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2년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영이가 그만 미용실을 그만뒀다는 소식이었어요. 손님들이 계속 수군거리니까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그럴만했어요. 우리 동네는 좁으니까 소문이 금방 퍼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급여도 가압류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지영이는 여전히 배상금을 갖고 있어요. 가끔 입금 확인 문자가 오면 통쾌합니다. 그래, 이게 정의지. 철수는 처음에는 제가 너무 과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수가 8천만 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지영이도 나름 힘든 것 같던데. 내 잘못도 있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은 무슨. 당신도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철수가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나도 피해자야. 지영이가 나를 유혹한 거라고. 유혹당했다고요. 그럼 당신은 의지가 없는 바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성인 남자가 유혹당했다고 변명해요. 철수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끝났잖아. 끝났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 철수는 제가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싫어도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영이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갔을 거고 또 다른 가정을 파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고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상간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대가를 치렀어요. 남편에게도 버림받았고, 직장도 잃었고, 8천만 원이라는 큰 빚까지 지게 됐죠.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는 당당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을 증명했어요. 남편은 완전히 용서하긴 힘들지만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와 자식들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수진이는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고, 철수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강해졌습니다. 예전의 순한 아내가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킬 줄 아는 강한 여자가 됐어요. 가끔 동네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 여자들을 만나면 조언해 줍니다.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세요. 하지만 시끄러워질 텐데. 시끄러우면 어때요? 당신이 잘못한 게 있어요. 당당하게 싸우고 당당하게 이기세요. 많은 분들이 제 조언을 듣고 용기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승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바로 진짜 승부의 시작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저는 그렇게 했고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매달 들어오는 지영이의 배상금을 확인할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상간녀들이 함부로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세상이 좀 더 공정해질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우리 가족을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모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 무조건 참고 견디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용기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만 이는 무분별한 복수나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에서 사고치지 않고 사회에서 잘 살아나가는 남편을 위해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떠실까요? 오늘도 힘내주었군요. 고생했어요. 하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더 좋습니다.